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상황을 보면 변호인 선임을 했죠.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청 청사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기자실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기자실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앞마당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버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 검찰에서는 오늘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었고,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곤란하다. 변호 인재 선임이 돼서 준비한다면 일주일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면 목요일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씨를 금요일날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제 참고인이라고 이제 신분에 표현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 없이 법정에 공소장을 내기 곤란한 거 아니냐면 이런 판단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멀리 선을 뒤로 물렸습니다. 서면 조사가 원칙이다. 그리고 당장은 조사 어렵다. 한 일주일 필요하다. 시간 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변호인은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또 변호인 얘기하는 건 본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거나 본인 얘기를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인데 저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취지가 뭔가 하면 대면 조사는 안 받겠다. 네. 예? 그 다음에 딴 사람 조사 다 끝난 뒤에 필요하면 받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보면 결국 조사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면 조사는 그렇습니다. 서면 조사는 아주 그 빈칸만 채우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물어볼 것도 많고 그렇죠. 또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봐서 그런 거를 이 대통령 보고서를 갖다 댕겨줬다. 그런 진술도 나오고 또 정책 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 본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거는 사실상 조사 안 받겠다는 것처럼 들리고요. 또 다른 사람 조사 끝난 다음에 받겠다는 건 이건 넌센스죠. 지금 박 대통령이 사실 측근들이 다 사고를 쳤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입장이면 그 말이 맞는데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 나와서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조사가 마쳤을 때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두 번째 사과하실 때는 조사 받겠다고 하더니 이제 안 받으셨다는 거 아닌가? 아마 특검 조사만 받겠다는 취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네. 이게 최근에 보니까 한 사나흘 사이, 일주일 사이에 보면 기류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것 같아요. 당초 이 사건 터졌을 때 당시 이정현 대표 한번 자세를 보세요. 거의 엎어지고 자빠져갖고 납작 엎드려서 그야말로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유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보면은 이정현 대표의 그 자세를 보면 이거 뭐가 크게 변했구나. 그 사이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우리 집회, 3차 촛불 집회 있었고 그에 또 뭐가 하나 있었냐니까 야당에서 대권 주자들 간에 또 야당에서 여러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좀 엉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추미애 대표가 단독적으로 영수회담 하겠다. 그 당시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서 크게 반발했고 결국 13시간 만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 오늘 또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모습 속에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청와대나 이런 친박들 가운데는 뭔가 약간의 자신감이 모락모락 싹 트는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슬쩍 반격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번에 그 변호 문제도 어차피 말이야 우리 가면은 특검에서 따라 어차피 수사 받을 건데 왜 두 번 써서 우리가 두 번 망신당할 이유 없잖아. 하나는 뭐라라고 오히려 강하게 되침으로써 검찰이 어디에 허를 찔러서 화들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내일이라도 꼭
직접 대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고 지금 뭐랄까 되치기에 또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탄핵 할 테면 해봐라. 시간은 어차피 한 1년 걸리니까 가보자. 이런 식인데 이게 5기로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 조사받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조사가 너무 촉박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혹시 검찰은 어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이나 예를 들어 지시를 받고 서로 연락하고 거기에 모든 게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리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는 소추도 못하고 그럼 수사가 가능하냐에 갖고 또 헌법학자들 의견이 좀 다른데 조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네.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조사 받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근데 조사 안 받겠다 그러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을 길도 없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국민 사과하실 때 조사 받겠다 할 때 뭐 받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 받기 싫어 그러면 뭐 전국 검찰에 다 달라붙어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검찰총장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그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보면 이렇게 보면 검찰에서 진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최고위급이 나선 경우는 진짜 검찰이 작심하고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렇죠. 아마 어제 그 청와대의 조사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총장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직접 청와대에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 김 부장 잘 아시지만 이 저렇게 퇴근할 때 그러면 기자들 좀 와주십시오. 미리 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아마 각오를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청와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청와대가 하나도 안 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 이야기하면서 신분 자체를 먼저 참고인이라고 검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참고인이 뭡니까? 참고인이 놓으라고 하면 자기 일정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얕습니다만은 피의자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이라고 그렇게 일종의 반면죄부를 줘버렸으니까 대통령 말 안 듣는다 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단추를 잘못 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한태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이 주말에 무슨 반전이 있었다고 말씀 좀 고도히 짜여진 이런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느낌인데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지율이 5% 땅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참모가 상당히 막강한 인력들입니다. 지금 뭐 요번에 새로 보임된 한강호 비실장부터 시작해서 최재경 민정수석 다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조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를 넣고 생각한 끝에 우리는 임기를 끝까지 가는데 좋다. 탄핵 국면까지 가면 탄핵에서 가결돼서 헌법재판소 인용을 하면 그때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인의 행위는 명백한 반역이고 친위 구태타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민심에 대한 반역이라고 내가 보기엔 100만 촛불에 대한 친위 구태타는 성격이 강한데 이것은 뭐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변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법적 대응과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밝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민들은 올겨울 단단히 나기 위해서 방한복 준비해서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그리고 특검 아울러 이것도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탄핵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제 그 법적인 공방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뇌물, 직권남용, 기밀누설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19일이 아마 최순실 씨 구속영장 만기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최순실 기소에 대통령이 그 여죄를 기록하게 하지 않겠다. 영장 청구에 기소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9일 지나서 최순실 기소 내용 즉 답안지를 보고 옆에 있는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검찰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치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지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를 국면으로 완전히 정치적 타결과 퇴진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된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의 제도적 법적인 절차에 대한 준비 그리고 주말에 있을 국민들의 대규모 불복종 운동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전국이 운영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이 그 촛불을 그 뒤에서 뭐 주판을 따로 튕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청와대 제가 만약에 정무참모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면 주판을 튕길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날 11월 12일 그야말로 촛불 집회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평화로운 여기 내자동 로타리 빼고는 평화로운 집회였어요. 자, 평화로운 집회? 그래, 이런 평화로운 집회가 계속된다 하면은 뭐 그런 가운데 야당은 그야말로 대권주자들 서로 이른바 대권 먹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래 그런 상태에서 뭐 국정조사가 됐던 특검이 됐던 최악의 탄핵이 됐던 어쨌든 임기까지 간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탄핵도 막상 탄핵 소추했을 때 한 200세 가능하겠는가 여러 주판을 튕길 거예요. 둘째 만약에 이것이 평화 집회가 아니라 4차 집회부터 이것이 만약에 폭력성을 가미하는 폭력 집회로 간다 그러면 결코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날도 11월 12일도 보면은 상당수 100만 촛불이 나왔다 하지만 상당수가 보수예요. 이게 지금 보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나왔거든요. 그날도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봤지만 가족 단위로 연인들끼리 나와서 그야말로 그 북악산을 향해서 과음을 지르고 하야를 외쳤지만은 그들의 눈에서 보면 번득이는 뭐 살기를 느낀다던가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만약에 진짜 그날 있었던 옥에 티나는 내자동 집회, 내자동 로타리 집회 같이 그런 식의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이거는 그동안 일단 침묵하고 있던 보수들이 다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진영 대결로 흐르면 우리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변화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인,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의 어떻게 보면 강경한 목소리 등등등 이런 부분에는 사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보면 야당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초기에 보면 너무 뭐랄까 제대로 처음에 초기에 조금 그때는 사실 여당 새누리당 질이 멸렬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좀 슬기롭게 딜을 했더라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하는 길을 마련했을 텐데 또다시 어떤 뭔가 봉착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으로 한다면 이제 변호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정무적인 문제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형사 재판에 관한 문제로 한다면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저런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 전략.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조사받으면 대면 조사하면 내가 뭐라 그러면 검사 또 총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무리 옆에 변호사 앉아 있어도. 근데 서면 조사는 같이 의논해서 쓰는 거고 때로는 해당 사항 없음. 그거 하나 써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가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설령 대면 조사를 피할 수 없어 간다 하더라도 최순실 뭐 다 재판 해부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재판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비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끄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단순히 형사 재판만 생각하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배신 속에서 지금 온 국민이 불을 끓고 있는데 과연 그걸 법적으로 다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탄핵 가봐 또 탄핵 가봐야 헌법재판관들이 9명인데 6명이 찬성해야 돼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인 문제고 과연 국민들의 이런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내가 지난번에 두 번째 사과할 때 검토서 받겠다 했는데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유영아 변호사의 그런 기자에게는 정무적인 판단은 거의 가미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좀 뭐 그 변호인 팀이 있겠죠 아마 저 변호사 유 변호사 말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대로 이게 적당히 뭐 데모 몇 번 하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말이 갑자기 이게 정답이로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전화라고 인터뷰하면서 5천만이 다 들려들어도 5천만 명이 다 달려들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유영아 변호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조사받기 어렵다. 이 얘기가 결국은 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을 지르는 어떤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않겠다. 여기에는 좀 원래부터 좀 갖고 있는 소신이랄까요? 아니면 뭐 고집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정희 후보와 어떤 토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된 뒤에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네.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뭐든지 드러나면 뭐 사퇴한다, 툭하면 사퇴한다 이런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텐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퇴하는 거는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인식 갖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촌 형부죠.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5천만이 달려들어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도 내려앉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가까이서 봤던 다 왔기 때문에. 네. 저 TV 토론 보니까 이제 이정희 당시 그 후보는 상당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박근혜 당시 후보는 상당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어제 유영아 변호인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뢰인의 뜻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의뢰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 12일 날 그 대국민 집회에서 요구한 조건이 사실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는데 청와대가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 이 못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이 일종의 법률 의뢰인을 통해서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그걸 갖다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마 저는 정치적 입장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은 상당히 뭐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아까 우리 모두의 30년 전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30년 전 상황이 든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50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전직 대통령인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끝까지 안 나가고 마지막 막판에 그때 12월 31일 날, 87년 12월 31일, 88년 12월 31일, 88년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와서 일가족으로 한 번 빠가고. 89년입니다. 89년 12월 31일. 예, 예. 그래놓고, 그 질문 하나 안 받고 그냥 그 백단사로 떠났지 않습니까? 쭉 읽고 11시 59초에 딱 끝냈죠. 딱 끝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수사도 저는 그런 식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막판에 가서 검사를 뭐 질문하든 간에 답변 방식은 저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아까 옛날 11억 났을 때 맨 처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전방은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 칼 테러 당하고 나서 그건 조금 뭐 그때 대전은요 했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이번에는 가면 어떤 논리느냐? 경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퉁치는 식으로 가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는 민심이 어떻게 아까 이정희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그 토론 거기에 먼저 이렇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툭 하면 사퇴한다 이거 아니다. 왜가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것을 갖다 유감해서 했던 이야기고 또 하나는 7년 체제 이후 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당시 이명박까지 4명의 대통령 거의 다 임기 중반부터 말까지 친인척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 당시 마침 2012년 대선할 때는 이미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이런 대통령의 친척과 측근들 비를 다 감옥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뭐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는 건 좋으나 그걸 갖다 이정희 후보가 자기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은 못 되고 그 이정희 후보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죠.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저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저 의지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것 같고 100만 촛불 민심 앞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 주까지는 평화 집회로 촛불 시위로 나갈 텐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진퇴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국회는 국회 내에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탄핵이라든가 합법적 절차를 밟겠지만 국민들이 만약에 대규모적인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면 대통령 하야를 걸고 중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대통령 하야를 걸고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든가 대통령 하야를 걸고 모든 물류를 하고 있는 운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세금 납부라든가 과태료 거부라든가 이런 불복종 운동이 광범하게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통령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제가 보기엔 궁정의 혼란을 일으킨 것은 정치권과 제도권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본인이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시위와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탄핵을 유발하는 그 유발자로서 버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는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야를 하시건 탄핵을 당하시건 결국 대통령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게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이렇게 결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해당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혹시 박 대통령께서 고민하신다면 이 헌법 결정 재판소 결정만 잘 들여다보시고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되나 보시고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워터게이트 때 닉슨 대통령 사임했잖아요. 무슨 데모에서 사임한 거 아니거든요. 혹시 그렇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사임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아니다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해 보시는 게 맞겠죠. 네.